오늘부터는 이제 새로운 단원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바로 다항함수의 미분법입니다. 우선은 앞에 있었던 함수의 극한과 연속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계셔야 돼요. 특히 중요한 개념은 극한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지금 먼저 체크를 해야 되는 거는 극한 내용, 이것들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항함수의 미분법인데요. 사실은 미분과 적분이라는 말은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럼 미분과 적분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생각해보자. 덧셈, 뺄셈 보통 많이 얘기한다 맞지? 그리고 곱셈, 나눗셈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해요. 얘네들은 서로 연산의 관계에 있지. 더하는 걸 반대로 하면 빼는 것이고 곱하는 걸 반대로 하면 나누는 것이고 이와 비슷한 관계에 있었던 게 뭐가 있었을까? 역의 관계에 있는 것. 그렇지. 우리 수원에서 지수와 로그가 서로 역함수의 관계 있었죠. 그러니까 얘네들도 역의 관계였단 말이야. 그러면은 미분, 적분도 서로 역의 관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 가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미분이라는 이름이 갖고 있는 데서 조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미가 있어요. 미가 들어가는 단어 뭐가 있을까? 미분이래. 그리고 적분이야. 그러면은 뭔가 적분하면은 그 과학 시간에 배우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퇴적암, 그 다음에 뭐 어떤 결과가 누적되었다. 이래서 적자는 쌓다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그마한 부분을 쌓는 거라서 적분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좀 편하십니다. 자, 그러면 미분이면 어떨까? 미자가 들어가는 거는 미미하다, 뭐 미생물, 뭐 미세한 이런 식이 있다 맞지? 그래서 얘네들은 굉장히 좁은 곳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짧은 순간에 얼만큼 바뀌는가. 그래서 얘네의 본질은 변화예요. 그래서 얼마나 바뀌는가, 얼만큼 변화하는가 이런 것들을 관찰하는 게 미분이구나라는 것을 예상을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분 계수부터는요. 사실 이 단어는 주로 정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 여기까지는 조금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 다음 단원부터는 훨씬 더 쉽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한 차시만 조금 고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 내용으로 넘어가죠. 자, 우선은 용어들이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용어부터 먼저 정리를 하실 건데 첫 번째 나오는 것은 증분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증분이라는 글자를 들어보면 어때요? 증자가 들어가는 거는 뭐 증가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맞지? 그래서 얘네는 증분 x와 y의 변화량이에요. 보통 우리는 증가량이라고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증가량이라고 하면은 감소하는 경우는 사실 좀 생각을 못하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증분이라는 말로 표현을 할 것이고 변화량을 얘기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fx라는 함수가 있는데 3x예요. 이때 한 점이 1,3에서 3,9까지 움직였대. 그럼 x의 증분은 얼마가 될까? 1이었는데 3이 되었죠. 그러면 증분은 3 빼기 1이니까 2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y의 증분, y가 얼만큼 변화하였는가? 그럼 3에서 9로 바뀌었으니까 증분은 6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평균 변화율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우리 이거는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자, 뭐냐면은 y는 fx를 따라 한 점이 점 a, a,fa에서 점 b, b, fb까지 움직일 때 x의 증분에 대한 y의 증분은 b예요. 굉장히 쉽다 맞지?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잠깐 지워버립시다. 그리고 나서 쉽게 생각을 하죠. 자, 평균 변화율은요. A라는 점 있어요. A, FA. 그리고 B라는 점이 있어요. B, FB. 이때 어떻게 바뀌었는가?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델타 X분의 델타 Y. 그러고 보니까 제가 기호를 설명 안 했다 맞죠? 증분 델타 X, 이게 X의 변화량이에요. 기호로 쓰기 조금 쉽게 하려고. 이거 너무 말이 기니까. 그래서 델타 X, 델타 Y를 X, Y의 변화량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용어가 이 식이 조금 이해가 가실까요? 이 식이요.
델타 x분의 델타 y. 다르게 얘기하면은 이거 뭐인 거야?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 우리한테 익숙한 표현으로 하자면은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그럼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b 빼기 a분의 fb 빼기 fa. 근데 우리 이거 많이 보던 건데 같은 건가요? a, fa와 b, p, fb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바로 평균 변화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은 이거예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바로 평균 변화율이구나 라는 거 체크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많이 봤던 것들이기 때문에 굳이 보지 않고도 넘어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순간 변화율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앞에서 나왔던 거는 평균 변화율이었어. 그러면 그 말은 평균적으로 얼만큼 변했습니까?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럼 순간 변화율은 뭐가 될까? 얘네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에요. 평균 변화율의 극한. 조금 의미가 애매해 보인다, 맞지? 자, 우선은 얘를 미분계수라고 많이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얘가 사실은 주인공이야. 자, 정의는 어떻게 한다고 했냐면은 평균 변화의 극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앞에 있었던 이 아이가 평균 변화율이었죠. 어떤 거였어? 이런 그래프가 있는데 a, fa에서 b, fb 여기까지의 평균 변화율은 이 직선의 기울기였어요. 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 B라는 점의 좌표가 A라는 점의 좌표에 굉장히 가까워지고 있죠. 그러니까 B가 점점 이런 식으로 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A에 가까워지는 거야. 그러면은 직선도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이런 식이 돼버리겠지. 그럼 한없이 가까워진다면 결국 뭐가 될까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은 식으로 보면은 이렇게 돼요. b-a분의 fb-fa의 극한인데요. h, 이때 말하는 h는 사실 뭐랑 같냐면은 델타 x랑 같아요. 그래서 변화량이 0에 가까워질 때 변화량 분의 y 변화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아까 앞에서 얘기했었던 델타 x분의 델타 y의 극한이라는 거에 굉장히 적합한 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내용은 교과서 43쪽에 있기 때문에 한번 교과서를 보시면서 따라가시면 훨씬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얘는 중요한 것이 기호로 이렇게 나타낼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읽을 거냐면은 f 프라임 a라고 읽을 겁니다. 아니면 f-a라고 읽으셔도 돼요.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a, x가 a에서의 미분계수라고 의미를 갖게 됩니다. 기호로 보는 게 훨씬 더 편해요. f'a가 되고요. 얘는 순간 변화율이야. 자, 그런데 얘는 식도 중요하지만은 얘가 사실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프에서는 어떤 의미일까? 자, 위에서 아까 봤었는데 이거 지금 보이실라나 모르겠는데 B라는 점이 어떻게 되고 있었어요? 이거 좀 보자. B라는 점이 어떻게 되고 있었어? 점점 A 쪽으로 오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직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긋다 보면은 이런 느낌이 되겠죠. 자, 다시 긋다 보면은 이런 느낌이 되는 거야. 그럼 얘는 A 기준에서 보면은 뭐가 될까요? 그렇지. 얘는 A, F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체크를 한번 하고 갑시다. 자, 순간 변화율은 어떤 의미인가? 자, 그래프에서는 접선의 기울기라는 거. 그래서 x가 a에서의 그럼 x가 a라는 말은 y는 fa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러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무조건 f'a입니다. 그래서 얘는 x는 a에서의 미분계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미분계수와 접선의 기울기는 완전히 같은 의미구나 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의 관계인데요. 사실 이 내용은 45쪽에 보면은 설명이 다 있어요. 그렇지만 기본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결과를 알고 있어도 사실은 괜찮아요. 그래서 우선 우리는 결과 위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내용이 잘 이해 안 된다 혹은 내용을 잘 이해하고 싶다라는 분이 있으시면은 저한테 오시면은 저랑 같이 얘기하면서 공부를 하도록 해요. 자,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거예요. 자, x나 a에서 미분 가능하다. 이건 다르게 얘기하면은 미분계수 f'a가 존재한다. 이 얘기랑 같아요. 그러면은 f'a가 존재를 하면은 항상 연속이 돼요. 됐습니까? 자, 그런데 연속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점에서 미분 가능한가? 이거는 거짓이에요. 그러면은 연속이지만 미분 가능하지 않은 경우가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지요. 자,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하실 거냐면은 반례를 가지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자, y는 x 절대값이란 함수가 있는데요. 이 함수는 대표적으로 x는 0에서 연속이지만 x는 0에서 미분 가능하지는 않은 함수가 됩니다. 아이고, 죄송해요. 내가 말을 안 듣네. 포기해야 되겠어요. 자, 어떻게 증명을 할 거냐면요. 우선 여기서 보자. 자, 미분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y는 어쨌든 절대값 x가 연속인 건 아시겠죠? 왜냐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지거든. 여기가 x는 0인 지점이고요. 자, 우선은 직관적으로 봅시다. 자, x가 연속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 아까 봤듯이 미분계수는 뭐랑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 x는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와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접선을 한번 생각해보자. 그럼 아까 여기 있었고요. 이 점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이 점을 a라고 두고 이 점을 b라고 둡시다. 그러면은 b가 점점 이쪽으로 가까이 와요. 직선의 기울기는 항상 얼마가 되겠어? 1이 되겠죠. 그래서 b라는 점이 오른쪽에 설 때의 접선의 기울기는 1이에요. 자, 그런데 죄송해요. 자, b라는 점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b가 지금 이렇게 왼쪽에서 오고 있는 거야. 그럼 접선의 기울기 어떻게 될까? 직선의 기울기가 계속 얼마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이상하다 맞지? 그럼 도대체 접선은 무엇인가? 존재하지 않는 걸로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로 보시면 사실 굉장히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식으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죠. 자, x는 0에서 미분 불가능하다라는 말은 f'0이 존재하는가 이 얘기랑 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얘는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냐면은 x라는 값이 0에 가까워질 때 x-0분의 fx 마이너스 f0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건 앞에서 어떻게 설명을 했었냐면은 f'a는 리미트 b가 a에 가까워질 때 b-a분의 fb 마이너스 fa 여기서 온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보통은 b라고 하는 것보다는 또 나는 또 실수를 했네. b 대신에 뭘 적어요? x를 많이 쓰시게 될 거예요. 우리한테 익숙한 문자는 x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이게 온 걸로 보면 돼. 자, 그런데 얘네 극한 어떻게 돼요? x 빼기 0, x는 그대로 x겠다 맞지? 자, 근데 fx가 뭐랑 같은 거야? 지금 보고 있는 함수는 절대값 x였거든요. 그래서 이 식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앞에서 극한에서 봤지. 절대값이 있으니까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이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서 다르게 보셔야 되겠죠. 자, 그럼 양수인 경우에는 절대값 x가 어떻게 나와요? 그냥 x로 나오겠지. 그래서 미분계수의 우극한은 1이에요. 자, 근데 좌극한은 어때? 절대값 x가 얼마니까? 마이너스 x니까 x끼리 약분을 해버리면 마이너스 1이 돼버리는 거죠. 그럼 극한이 존재하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f'a도 존재하지 않게 되겠죠. 따라서 미분 불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되시겠습니까? 자, 지금까지의 내용은요. 교과서 40쪽부터 46쪽까지의 내용이에요.
앞에서 배웠던 수학 그 함수의 극한과 연속, 특히 극한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극한 파트를 잘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 명심을 하시고 교과서를 읽고 가급적이면은 그러게 정의 파트는 확실하게 좀 보시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노력하십시다.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오실 때는 포스트잇에 순간 변화율에 관련된 공식 43쪽에 있는 정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적어서 칠판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다시 43쪽에 미분계수라고 해서 분홍색 박스 내용이 있어요. 그 부분을 적어서 칠판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